작년 한 해 공전의 히트작을 꼽으라고 하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오징어 게임의 열풍은 말 그대로 세계를 휩쓸었었죠. 사람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달고나 뽑기, 서바이벌 게임 등을 직접 해보기도 했고요. 이 드라마 짤 영상, 밈 영상이 글로벌 SNS를 가득 메웠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하자 학교 당국에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그 흑폭풍이 엄청났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에는 잔인한 폭력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돈 때문에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서로 죽여야 하는 모습은 반사회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로 현실 사회를 그대로 함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최고의 히트작이라는 성공과 함께 세계 최고의 드라마 작품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던 전 세계 팬들은 그 다음 K 콘텐츠의 히트작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기대감을 아마도 지금 우리 학교 눈에서 찾고 있는 듯 하다는 것이 독일 언론들의 생각입니다. K 콘텐츠 작품 지금 우리 학교 눈이 2월 14일에서 2월 22일 그 사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 내용과 그 분석 기사들이 독일에서 쏟아졌었습니다. 독일 매체 피처폰은 2022년 2월 24일 1월 말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 눈이 상당 기간 전 세계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고도 있죠. 이 드라마는 지난 4주 동안 다른 드라마들이 넘볼 수 없는 히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또한 사랑받는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10일째 TV 비영어 부분 역대 시청 순위 5위에 올랐을 정도였죠. 참고로 이는 누적 시청 시간 기준인데요. 지난 2월 9일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 학교 눈이 1월 28일 공개된 이후 2월 6일까지 3억 6,102만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분 역대 시청 시간 5위를 기록했다 공개했었습니다. 보통 넷플릭스는 새 작품이 나오면요, 누적 시청 시간을 공개된 지 28일 후, 즉 공개 후 28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단 10일 만에 5위 작품의 기록을 갈아치우자 넷플릭스가 바로 공개한 겁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1위는 16억 5천만 누적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고요. 2위는 6억 1,900만 시간을 기록한 종이의 집 파트 4, 3위는 4억 2,6천만 시간을 기록한 종이의 집 파트 3, 4위는 3억 9,500만 시간을 기록한 종이의 집 파트 5였습니다. 종이의 집이 정말 대단하긴 했죠. 지금 우리 학교는 공개 첫 주에 이어 둘째 주에도 전 세계 94국에서 톱10에 올랐고요. 2주 연속 영어와 비영어, 영화 TV 부분을 통틀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이름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개하자마자 단박에 히트를 친 겁니다. 공개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88개국 중 25개국에서 1위, 이틀째인 지난달 30일에는 44개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1월 31일 기준 정상을 차지한 나라 수가 2개국 늘어 공개한 지 46개국에서 단박에 1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매체는 지금 우리 학교 눈이 비영어권 드라마로 네 번째로 넷플릭스 상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체는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가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했는지 묻고 있는데요. 물론 드라마가 불러온 사회적 파급 효과는 이미 급이 다릅니다. 사회적 비판, 특히 끔찍하고 무참한 자본주의를 그대로 보여줘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학교 내 등장한 좀비로 인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탈출 생존기를 보여주는 지금 우리 학교는과는 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학교는이 이 사회 비판이라는 요소를 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학폭에 시달리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아버지 이병찬의 고통은 드라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에 현사에 존재하는 무자비한 배신과 험담이 담겨 있고요.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이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였던 학생이 반좀비가 되어 힘을 갖게 되자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장면 등이 그려지죠. 학폭에 시달리거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사회적 인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쉽게도 한국 교육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학폭을 이해할 때 더 섬세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 시청자들이 여기까지 캐치할 수가 있다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즉 다른 세계 시청자들은 사회 비판이라는 요소를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들은 재미있게 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꼭 사회 비판을 담아야만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 드라마인 듯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담아야 성공하는 것도 아닌 듯한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의 주 주제는 어쨌든 K 좀비인데요. 사실 별로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가 성공한 이유가 K 좀비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새롭지 않은 좀비는 아무리 K 좀비라 해도 뻔한 좀비일 뿐입니다.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고 하면 학생 좀비라는 점입니다. 더 젊고 겁없는 청소년 좀비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하는 주장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좀비는 좀비일 뿐입니다. 젊든 학생이든 간에 좀비는 그 자체로 한 집단일 뿐이고 이는 학생 좀비이든 성인 좀비이든 좀비일 뿐입니다. 물론 드라마 중간 유치원생 좀비들이 등장했던 것은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좀비의 모습은 킹덤과 영화 부산행의 좀비와 흡사하죠. 아무리 K 좀비라고 할지라도 이제 똑같은 좀비에 대해서도 식상할 때가 된 듯한데요. 그럼에도 또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급속한 감염 속도에다 달리기에도 능하고 소리에도 민감한 모습은 똑같고요. 그렇다고 이 좀비들이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지 못하는 특징 또한 비슷하죠. 그런데 좀비가 진화하고 강력해져야 한다는 건 왜 중요할까요? 전달하던 긴장감이 전에 이미 알던 모습이라면 이제 강렬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긴장은 더 이상 긴장이 아닌 거죠. 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교육 현장과 학교 폭력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이 지금 우리 학교는 기존 좀비물과 구별짓게 하는 지점인데요. 왕따를 비롯한 학교 폭력은 좀비 바이러스의 탄생과 어떤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즉 폭력이 물든 사회와 좀비 탄생을 시청자들은 인과관계선상에서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이런 임팩트는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요소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만 아쉽게도 학폭이 그리 심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시청자들이 과한 소재, 즉 현실과 동떨어진 소재로 봤을 수도 있겠죠. 또 폭력적인 그림은 이미 서양 콘텐츠에서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그려졌었습니다. 학폭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수많은 서양의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저런 소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재밌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 처음 부분은 새로운 좀비 탄생을 기대하고 봐서 그런지 실망도 했지만요. 평단의 평가가 어떠하든 회를 거듭할수록 이 드라마가 재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드라마는 일단 재밌으면 성공하기 마련이죠. 그럼 왜 세계 시청자들은 재밌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여기에 오징어 게임과 닮은 면이 있다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바로 오징어 게임같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해하기 쉬운 심플한 이야기 구성, 공포 장르와 드라마 장르의 적절한 조화, 긴장감을 유발하는 폭력성과 이를 대응하는 액션의 그 성공 비결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런 요소들이 시청자들을 유혹하는 포텐 잠재력이 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모여 등장인물들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다는 건데요. 기사는 이런 유의 재미를 오징어 게임에서 이미 시청자들이 즐겼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열광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또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체는 오징어 게임을 좋아했던 이 모든 이들이 지금 우리 학교는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 근거로 트위터상 시청자들의 평가들을 수집했고요. 트위터상 지금 우리 학교는을 두고 많은 시청자들은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은 한국 K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레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대작으로 드라마, 코미디, 액션, 공포 등을 묶어내는 작품이다. 12회로 아주 잘 구성했으며 인물의 묘사 또한 아주 좋았다. 시청자들이 등장인물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총평들이 모두 오징어 게임에서 느낀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특히 등장인물에 대한 몰입도가 심플한 스토리 구성으로 인해 뛰어났다는 얘기가 강조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왜 지금 우리 학교는이 성공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이 보는 시청자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재미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학교는도 역시 등장인물 개성과 인물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끌고 가는 인물들에 집중되지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재밌는 스토리 구성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괜찮았습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죠. 먼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2학년 5반의 반장이며 수업시간 외에 늘 이어폰을 끼고 반 아이들과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에 체남나는 자발적 왕따 스타일입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좀비와 사투를 경험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남나의 모습에 사람들은 쉽게 끌렸고요. 당연 좀비와의 사투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인간성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을 몰입하도록 설계한 것이 주요한 듯 보였죠.
여기에 박민지는 드라마상에서 정말 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좀비와 사투를 벌이고 긴장이 높아질수록 더 욕이 심해진다는 사실인데요. 이 욕의 횟수와 극중 긴장함이 비례하기도 했죠. 늘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욕쟁이 캐릭터를 이용 좀비 사태라는 극한 상황을 욕이라는 격한 감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등장부터 밀폐된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다른 이를 함께 등장시켜 몰입감을 높이게 했는데요. 바로 박민진과 비교되게 차분하고 세련되게 좀비를 물리치는 인물 장하리를 등장시킵니다. 아쉽게도 연기는 그리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 둘을 같은 공간에 놓은 것은 기막힌 조합이었고요. 여기에 양궁부 선수로서 활로 좀비를 격퇴시키며 드라마를 끌고 가죠. 물론 이런 장면 또한 이미 워킹 데드에서 나왔던 모습입니다만 한국의 양궁 실력은 세계 최고인 만큼 조금 남다르게 느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폭 피해자 민은지가 반좀비로 변해 능력을 갖게 되며 섬뜩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인물들 외에도 좀비와의 사투, 폭력이 가득한 현장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 남온조와 이청산을 그려냄으로써 균형감을 맞춘 것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연기력을 논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개성있고 전체 스토리 구성의 인물 연구가 충분히 된 듯 보이죠. 여기서 기사는 시청자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를 부인도 긍정도 할 수 없다.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대단한 현상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죠. 결국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외에도 오징어 게임과 우리 학교는에서 작동하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케이프 룸 원칙이죠.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월 5일 이런 이유로 한국 드라마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 성공한 이유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위에서 인용해드린 퓨처존이라는 매체의 논조와 비슷합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같은 내용은 언급해드릴 필요가 없고요. 기사는 여기서 바로 이 이스케이프 룸이라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된 성공 공식이 작동하고 있다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공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살아서 탈출하라는 간단 명료한 공식을 가지고 스토리를 진행시키고 있다. 플레이 그라운드는 아주 위협적이고 한정된 공간으로 여기서는 학교가 그 공간에 해당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라는 공간은 단순 명료한 전제이고 축소된 무대이며 여기에 긴장감이 농축되어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자들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인공들은 서로를 위해 또는 서로를 대항해서 싸워가며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 장르의 규칙은 아주 깔끔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긴장은 드라마 끝까지 유지된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학교는 바로 오징어 게임의 성공 법칙들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플한 스토리로 등장인물의 몰입감을 높이는 구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플하기 때문에 드라마의 허점들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죠. 거기에 이스케이프 룸 효과도 강렬한 위협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늘 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려지는 수많은 갈등과 쉴 틈 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위협들을 만들어내기 그리 쉬운 게 아니죠. 잘못하면 더더욱 지루해질 수 있는 구성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재밌게 잘 만들면 되는 건데요. 잘 만든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드라마들이 다 이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고 수많은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런 시장 환경에서 재미라는 요소를 충분히 연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 K 컨텐츠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드라마입니다. K 컨텐츠가 이 어려운 일을 연달아서 이렇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